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의 책은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 저자는 양재진, 양재웅. 국내 1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형제인 두 분이 들려주는 특급 처방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나 자신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둘이 있으면 괴로워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내면의 걱정을 다스리는 방법과 유리 멘탈, 무력감, 불안장애, 강박증, 자의식 과잉, 조종욕구, 인격장애 등 지금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알아야 할 필요한 문제들이죠. 이 책은 보다 넓은 시야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힘든가요? 없앨 수는 없지만 다스릴 수는 있다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자존감, 누구도 결코 나를 채워줄 수 없다 해서 일부 발췌하여 낭독합니다. 자존감을 높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평소 스스로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존감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났다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행동하면 되나요? 자존감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자존감도 너무 높으면 안 좋은가요? 자존감이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입니다. 타인이 나에 대해 무엇이라 평가를 해도, 심지어 비하를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상태를 바로 자존감이 높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의식 과잉과는 다릅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자의식 과잉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명의 형제 자매와 어울려 컸던 과거 아이들과 달리 요즘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의 지원과 관심을 고스란히 혼자 받는 경우가 많죠. 너는 대단한 아이야. 혹은 너는 꼭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식으로요. 그 결과 본인이 구체적인 경험을 하고 성취하기 전에 스스로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즉, 자의식 과잉 상태 혹은 거짓 자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 새로운 것에 도전하길 굉장히 어려워하고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부족한 나를 마주하면 그 순간을 못 견디기 때문에 도전 자체를 회피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마치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아서 한 번도 지지 않는 상태라 할까요? 그렇다면 자존감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먼저 무엇이든 스스로의 성취를 이루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이든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는 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그런 성취에 대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경우 자존감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앞서 자의식 과잉의 경우 스스로의 성취 없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조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결과 자기의식만 높아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실제의 나를 마주하고 좌절했을 때
복원력을 통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봉사와 기부를 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됩니다. 자존감은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인정할 때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봉사와 기부는 타인을 위해 하는 행동이지만 무엇보다 나를 위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자존감을 높이기에 가장 접근하기도 쉽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가장 쉽고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과거에는 자존감이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것에서 삶에 큰 동기부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기에 방향성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본인을 위하는 것이 아닌 타인 중심으로 사는 삶은 자존감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고 도리어 그런 삶은 자존감이 낮아지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가치 있다고 느끼고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을 바꾸기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숱한 고민과 시행착오 끝에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닌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되고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에 방향성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도적인 자신과 위하고자 하는 타인 사이에 밸런스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존감도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환자들이나 대중에게 받은 긍정적인 피드백들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스스로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며 살고자 하는데요. 그 결과 스스로를 언행일치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제대로 바라보기가 힘들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힘을 개발하지 못한 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남들의 평가에 연연하느라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을 놓치고 살지도 모릅니다. 혹은 처절하게 실패하고 본인의 한계를 경험하는 자기애적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 아직도 도전을 회피하면서 자의식 과잉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안주하지만 않는다면 자존감은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길게 봐야 합니다. 10년, 20년 뒤 나의 모습이 어떨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다른 사람에 의해 내려진 부정적인 평가가 결코 자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도전하고 실패하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만의 삶의 방향성을 찾으세요. 누구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 혹은 나의 가치를 잘 알아주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 우리는 때때로 그들이 평가하는 나의 모습이 실제 나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만큼은 스스로의 편이 돼주세요. 내가 싫고 믿고 한심하게만 느껴진다면 나의 작은 것들로부터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연습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낮춰지는 관계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아예 끊어내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잠시나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 자존감이 중요한 만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좋지 않은 관계를 끊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나, 자존감이 낮은 것일까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따지게 됩니다. 내가 좋아서 한 것이라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후회하기도 하고요. 자존감도 긍정적인 피드백에 따라 높아진다고 하는데 자존감은 인정욕구와 다른가요? 인정욕구란 말 그대로 타인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뜻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나의 가치 혹은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거기에서부터 안정, 만족감, 행복을 얻는 형태죠. 그러나 자존감은 내가 설정한 목표를 직접 성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높아지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타인의 인정만을 목표로 하는 인정 욕구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주어진 학업이나 업무를 잘하고 있음에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방향성과 주도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이 원하고 있는 것을 맞춰주고 있는가에 방향성에 따라 자존감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자기 효능감과 자율성이 중요합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어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 평가를 의미합니다. 즉, 자기 효능감은 자존감에서 필요 조건이지만 자기 효능감만 높다고 자존감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자존감은 스스로가 설정한 방향에 따라 목표를 정하고 목표치를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키워져야 했던 것들입니다. 학교 생활에서도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인관계와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신이나 수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운동이나 음악, 미술 등의 예술 활동 또한 공부라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죠. 얘기했듯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성취를 위해 간다면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그러나 한국 교육의 현실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한 곳으로 내몰립니다. 결국 어린 아이일 때부터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죠. 잘하거나 하고 싶은 것은 뒷전에 밀린 채로 해야 하는 것만 계속하다 보니 잘 하는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잘 하지도 못하니까 성취감은 더욱 느낄 수 없게 되고요. 결국 자존감을 올릴 가능성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의 인간의 욕구 5단계 이론에 따르면 가장 최상의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이며 그 아래가 바로 자기 존중의 욕구, 즉 인정 욕구입니다. 그 밑으로 애정과 소속을 느끼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 안전의 욕구, 생적 욕구가 자리합니다. 그러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인정 욕구보다 더 상위 단계인
자아 실현에 더욱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인정 욕구를 갖고 살아가지만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아 실현보다는 인정 욕구를,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인정 욕구보다는 자아 실현을 더욱 추구하는 것입니다. 즉, 어느 단계 이상으로 자존감이 올라가면 인정 욕구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작은 일상 속 나의 작은 행동들을 칭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노력으로도 쉽게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이 일을 성공했을 때 스스로를 충분히 존중해 주세요. 하루 1시간 산책하고 하루 3끼를 제 시간에 챙겨 먹고 스스로 설거지를 하고 밤에 늦지 않게 잠드는 아주 사소한 것도 성공 경험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큰 성공의 디딤돌들이 될 것입니다. 자존감은 최소한의 노력이 있어야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작은 노력부터 매일 아주 조금씩 해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